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종신까지 최고 지도자를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도 많은데 사람들이 북한에 2천만, 2,400만 정도 되는데 왜 김일성이 혼자서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해야 되느냐. 자기가 일제 때 일본과 무력투쟁을 해서 자기가 민족을 해방시켰다. 이는 말로 북한 주민들한테 자기가 대통령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이유로 설명했다. 그래서 일본과 싸웠다는 그거를 정당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금까지 안 했어요. 일본에서 해방된 게 언제입니까? 45년 8월에 해방됐는데 지금까지도 일본을 적대국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는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1950년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대남도발 해가지고 쳐내려왔다가 미국을 비롯한 우리 자유 국가들이 참전해가지고 북한을 휴전선 일봉으로 이렇게 쳐냈단 말이에요. 북한을 몰아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북한 당국자, 북한 지도부한테는요, 어떻게 이제 또 설명을 했냐면은, 우리 김일성이가 미제와도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일본과 싸워서 이겼고, 미제와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에 대한 적대 정책, 그거를 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일성과 그 아들 김정일이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선거도 없이 이렇게 권좌에 있기 위해서 일본과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아직도 유지하면서, 적대 관계 유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는 자력갱생. 네? 자기 내부에서 자기 기술로 자기 땅에서 나는 원자재로 농사 짓고 기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자력갱생, 그거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남한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1950년에 김일성이가 일으킨 6.25 전쟁 때문에 미국이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쟁이 끝나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맺었어요. 미국이 이제는 한반도에서 떠나지 말아라. 미국 군대를 한반도에 진주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저 김일성이가 또 언제 또 쳐내려올지 모른다. 그래서 군사동맹을 맺고 미군이 한반도에 진주를 했습니다. 1953년 7월 그 이후로 한반도에서는 이제 평화가 왔어요. 뭐 연평도 이런 데서 국지전이 있긴 했지만 이 한반도는요, 미군이 이 땅에 군대를 진주하기 전까지 한반도는 5,000년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 이렇게 보아합니다. 수없이 많은 오랑캐들이 북쪽에서 침입해오고, 그 다음에 이 해양에서 일본이 수시로 전쟁을 일으켜서 무락지를 해왔고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은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배를 당했습니다. 그 전장터가 지금은 미군이 진주한 이후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다. 아이러니예요. 김일성이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항구적인 평화를 맞게 됩니다. 두 번째,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아이러니컬합니다.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 우리의 국시는 뭐였냐면요, 전쟁이 나기 전까지 우리의 국시는 항일이었어요. 항일. 일본이 우리를 집어삼켜서 강제로 병합해서 식민지배를 했으니까 우리의 국시는 일본을 적대시하는 거였어요. 국시는 항일이었다. 근데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일본보다 더 미운 놈이 북한 공산당이 됐어요. 공산당. 그래서 1991년에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이렇게 했습니다. 반공. 우리의 국시가 항일에서 반공으로 바뀌었어요. 항일에서 반공. 그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한테는. 항일에서 반공으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65년에 일본과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국교가 정상화됐어요.
그냥 국교 정상화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박 대통령이 이 권력을 잡고 나서 경제학자들을 다 불러모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을 다 불러모아놓고 내가 권력을 잡았는데 이 경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경제학자들이 일주일 내도록 토론하고 정책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놔두고 기업인들을 다 불러놨어요. 기업인들,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신격호 롯데 회장 이런 분들을 메트로호텔에 모셔놓고 내가 집권을 했는데 이 경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즉시 각하 일본이 지금 이 경공업이 노임이 비싸서 경공업이 사양산업화돼서 일본의 경공업이 전부 사양산업화 공장들이 다 놀고 있습니다. 그 공장들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우리의 전부 실업자가 되어 있는 젊은 사람들을 공장에 투입을 해서 상품을 의복이나 이런 이 경공업 상품을 만들어서 일본이 수출하는 수출시장 미국 시장에 우리가 수출을 하면 달러가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그게 우리가 일본과 미국, 한국이 삼각 무역 구조로 해서 수출 전략을, 수출 주도 발전 전략을 만들어서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고도 성장하는 나라가 됐는데 북한은 아직도 일본과 미국과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장 최빈국이 되어 있고 우리는 10대 경제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까? 거의 다 됐어요? 네. 조금 남았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28페이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대남 강경책을 추진했는데 그 배경은 바로 북한 내부가 너무 허물어졌습니다. 너무 허물어져서 인민들이 더 이상 지도자의 말을 콧방귀도 끼지 않았어요. 뭐 선군 정치 해도 그 선군 정치가 무슨 내용인지 신경도 쓰지 않고 북한 주민들은 장사하는 데만 신경을 쓰고 해서 더 이상 남한하고 지난 10년 동안 했던 그런 방식의 인적 교류, 경제 협력을 계속하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이 완전히 남한을 동경하는 친남파가 될 것을 우려해가지고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남한과의 거래를 꺼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서 조금 그 대북 정책을 조정하는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명분을 남한의 대북 정책으로 돌리면서 북한의 배남 정책을 완전히 바꿨다. 그것이 지난 1년 반 동안 북한이 배남 비방을 했던 이유, 남북 관계를 단절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29페이지에 써놨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 관계가 대단히 공고해졌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북한의 생존 전략이 미국하고 대화하면은 미국과만 대화가 잘 되면 한국은 저절로 따라온다. 미국의 뒤를 바로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통미봉남을 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 견고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과의 대화가 이전 같지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느꼈기 때문에 북한이 대미 정책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를 제가 쓰는 대로요.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도 대단히 강경 태도를 고수했고 결국은 핵실험을 했거든요. 핵실험을 했던 것도 결국은 미국과의 그 회담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아주 철저하게 공조를 해가지고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국과 한국 대화하기보다는 빨리 핵을 만들어서 협상 레버리지를 올리는 것이 급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요. 지난 오바마 행정부 출범하면서 핵무기를 먼저 개발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면서 대단히 이 오바마 행정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결국은 오판을 했다 이겁니다. 오바마 행정부와 한국이 대단히 강력하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단히 정책 오판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최근에 클린턴 대통령 그 다음에 현정은 회장을 평양으로 초청해가지고
이제는 유화 공세로 정책을 완전히 바꿨다. 아까 이태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할 일, 북한 이렇게 대남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강경 자세 정책을 취하는 그 자체는 북한이 대단히 불리하다. 이제 다시 말해서 북한이 자기 식대로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곧 북한이 그 붕괴를 촉진하는 길이다. 우리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다룰 때 한국과 미국이 잘 협의해서 잘 공조를 해서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을 가하게 되면은 머지않아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그 수순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남북 대화,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전략적인 선택, 이제는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식할 때까지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압박하는 정책이 지금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북한 최근 이 변화의 그 추세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북한이 왜 요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남한에 대해서 대단히 강경한 군사적 협박 위협을 하다가 갑자기 그 대화 공세로 바뀐 이유, 제가 그것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남북관계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제가 드린 말씀이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